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특례 상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적자 상태의 기업도 성장성과 핵심 역량이 입증되면 상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갈피를 못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세 대출에 이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마저 번복됐습니다. 은행권의 공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각 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 면접까지 도입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저마다 핀테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상장을 원하는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 대신 테슬라 요건 상장,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 등 새로운 특례 상장 제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기술 평가를 비롯해 요건이 깐깐한 반면 테슬라 요건 상장 등은 주로 증권사의 심사와 추천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김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 기업 툴제는 지난달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적자 상태라도 성장성과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이라면 상장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장 주관 증권사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소에서 기술성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에 비해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 위해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관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야 하는 환매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툴젠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올해 초 상장한 카페24에 이어 두 번째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이 됩니다. 항암 치료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가진 툴젠은 그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2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양리 효과가 있는 단백질을 몸 안 깊숙한 곳까지 전송시켜 파킨슨병 등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 셀리버리는 국내 최초로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에 도전합니다. 성장성 평가 특례 상장이란 테슬라 요건 상장과 유사하게 증권사의 심사와 보장을 통해 상장이 이루어지지만 추가적 기술성 평가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환매 청구권 유효 기간이 테슬라 상장의 2배인 6개월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가졌음에도 기술 특례 상장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기술 외 경영 등 다른 부분까지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에게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만큼 기술 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하다며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얼마 전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려던 정책이 무산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한 모습에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지 않은가.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교수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다주택자에게 정부의 투기 억제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과한 데다 대출을 끼고 새 집을 사들이는 수단으로 제도 취지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시점은 작년 12월. 발표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책 손질에 나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또 소급 패스한다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정책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지. 최근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려던 정책이 하루 만에 무산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이 전면 보류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는 혼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개월 만에 이렇게 규제로 다시 돌아선 거는 정책의 일관성에 타격을 준 거 아닌가. 정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은 0.63% 상승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오름폭이 2배 가까이 커진 상황. 달아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KB국민은행이 415명의 신입 행원을 뽑는 공개 채용에 돌입했습니다. 신한과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은행까지 이번 하반기 예정된 채용 규모가 2,000명에 달합니다. 지난 1년간 이 채용 비리로 홍역을 치러온 터라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필기시험은 물론 AI 면접까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실험들이 눈에 띕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공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규모가 대폭 늘었을 뿐 아니라 채용 절차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임직원 추천이나 외부 청탁에 의한 채용 사례들이 밝혀짐에 따라 각 은행마다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채용 절차 모범 기준에 따라 면접 등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은행고시라 불리는 필기시험이 부활합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은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은행권 최초로 AI 면접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겠다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입니다. AI 면접은 지원자가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실제 음성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PC와 웹캠, 마이크 등이 있어야 하며 지원자가 시간을 정해 어디서든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마친 후에는 AI가 지원자의 표정과 음성,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했는지 사용 단어 등을 분석합니다. 다만 국민은행은 이번 AI 분석 내용은 점수화하지 않고 AI 면접 후 진행되는 대면 면접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 바로 핀테크죠. 금융의 IT를 결합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핀테크 산업. 지난 정권부터 핀테크를 강조하며 당국에도 핀테크 붐이 일었는데요. 금융사들도 저마다 핀테크 리더가 되겠다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뿐이라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금융사의 핀테크 사업 수준은 핀테크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고 협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인수 또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핀테크 기업과 적극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이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현재의 사업 제휴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사업 제휴 방식은 핀테크 기업들이 다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 한두 개를 사가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협업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제휴를 맺을 때는 사업 출처에 대해 핀테크 업체의 몫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엔 은행이 개발하고 연구한 업적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그런데도 스타트업이 거대 금융사를 상대로 항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KB 이노베이션 허브, 신한 퓨처스랩, 위비 핀테크랩, NK 핀테크 혁신센터, 디캠프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핀테크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이 불분명합니다.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에 그칠 뿐 스타트업과 상생하기 위한 투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기업 인수나 지분 투자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찾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과는 결이 다른 행보입니다. 당국과 금융권은 말로만 핀테크 투자 혁신을 외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신차를 쏟아내며 치열한 판매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가뜩이나 내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 소비자의 이목을 끌 제품이 절실한 분위기입니다. 하반기 고성능차나 상용차 등 차종을 다양화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모델을 또 출시합니다. 지난 6월 벨로스터 N을 출시한 데 이어 오는 10월 i30N을 국내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SUV 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하는 맛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벨로스터 N은 출시 이후 7월까지 96대가 팔렸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이처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내수 판매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다양화해놓고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다는 전략인 겁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7월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은 89만 5,066대로 전년 동기보다 2만 대 넘게 줄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상용차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내달 처음으로 경상용차 르노 마스터를 국내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스타렉스와 다마스 등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스타렉스는 1월부터 7월 28,737대가 팔려 전년 동기보다 소폭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기아차는 내달 박스형 SUV인 소울 완전 변경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2세대 모델 출시 이후 5년 만입니다. 기아차 소울은 올 들어 7월까지 1,870대가 팔렸는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넘게 늘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박스형 차량이지만 수요는 꾸준한 겁니다.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 GM도 내달 중형 세단 쉐보레 말리부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말리부는 1월부터 7월 8,024대가 팔려 22,048대가 팔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쪼그라들었지만 새 모델 출시를 정상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창업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의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7천여억 원을 더 늘린 3조 원 규모입니다.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운용사 중 이미 목표한 투자금 결성을 완료한 곳도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성장지원펀드를 혁신기업에 투자할 18개 운용사를 선정하고 지난 3월 발표한 계획보다 30%가량 확대된 3조 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금융혁신과제 추진 현황 점검회의와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위촉식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장지원펀드는 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 자금 회수 및 재도전의 각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펀드입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은 각 펀드의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에 인수합병과 사업재편,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계대출로 빌려줍니다. 혁신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성장, 그리고 회수와 재기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호 펀드 운용사인 IM의 인베스트먼트는 목표로 한 3,550억 원 결성을 최근 완료했고 올해 안에 5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우리국민, 하나, 신한농협수협은행은 4년간 20조 원의 연계대출을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융위는 성장지원펀드의 추가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고 4월 중 운용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에 새로운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애경그룹의 AKN 홍대인데요. 홍대 상권을 찾는 고객들의 특화된 매장과 서비스들이 눈길을 끕니다. 개장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이보경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핫플레이스 경의선 숲길 옆 새로운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픈한 AKN 홍대.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아이스크림과 베이커리 등 식음료 매장. 보통 쇼핑몰 1층에는 액세서리와 화장품 매장들이 자리 잡는 데 비해 AKN 홍대는 식음료가 1층 매장의 50%를 차지해 눈길을 끕니다. 1층의 식음료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쇼핑몰로 올라가는 분수 효과를 노린 겁니다. 2층부터 4층 매장은 홍대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성에 맞게 톡톡 튀는 개성을 담은 매장들이 눈에 띕니다.
나이키 매장이 2층과 3층에 걸쳐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섰고 후지필름 더 스튜디오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 무인양품 등 홍대 상권에서 부족했던 라이프스타일 매장들이 입점해 홍대를 찾는 고객들의 니즈를 다양하게 충족시킵니다. AK플라자는 AKN 홍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지역 맞춤형 쇼핑몰 8곳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F&B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테넌트들을 유치해서 지역 고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토탈 라이프 종합 스타일 쇼핑몰입니다. 향후에는 AKN 홍대점을 필두로 안산, 광명, 세종 등 다양한 지역에 출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 지역 맞춤형 쇼핑몰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5일 예정된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선 이번 방문은 답보 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고 3차 남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을 통해 남북미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아주 시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앞으로 5년간 총 45조 원의 신규 투자와 2만 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최정호 회장은 글로벌 철강 산업을 이끌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한 발 앞선 투자와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철강 사업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발굴,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집중합니다. 철강 사업은 광양제철소 3고로 스마트화, 기가스틸 전용 생산 설비 증설, 제철소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부생가스 발전 설비 신설 등에 26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본격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투자는 리튬 추출 기술 효율화 및 공장 신설과 국내외 양극재 공장 건설 등에 총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경우 청정 화력발전 건설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 미얀마 가스전 시설 확장 등에 9조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철강 신기술 개발과 생산 현장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만 명을 신규 고용합니다.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이사장은 술로 인한 건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필리핀에서 설탕이 든 음료수와 사탕, 과자 등의 건강 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교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가 공단에 지원한 금액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평균 15.5%에 불과합니다.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고 지원 약속도 안 지키면서 왜 보험료를 올리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기업대출 증가 규모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5배에 달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기업대출 잔액은 147조 7,333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6조 3,180억 원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비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인 지난해 기록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증가 규모는 비은행 가계대출
계획보다도 컸습니다. 6월 말 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17조 1,867억 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3조 2,95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개인 사업자 대출을 통한 비은행 기업 대출로 우회해 규제망을 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론칭한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오늘 10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이 운영해오던 11번가는 SK텔레콤과의 사업 연계 시너지를 활용하면서 국내 최고 커머스 포털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식당가에 스마트 대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식당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식당가 대기 현황을 조회하고 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강남점을 시작으로 내일 경기점에서 시범 운영하고 전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오늘 전국 222개 총괄 우체국에서 펀드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판매 상품은 공모펀드 중 원금 손실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 펀드와 채권형 펀드, 주식 비중이 30% 이하인 채권 혼합형 펀드 상품 중 13개 상품입니다. 롯데그룹이 오는 5일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식품과 관광 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 등 45개 계열사의 신입 공채 800명과 동계 인턴 300명 등 총 1,100명 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특보는 일부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와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mm의 매우 굵은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전국에서 30에서 60, 많은 곳은 경북 내륙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새벽이면 비가 잦아들겠고 이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청주 29도로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동해안 오전부터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낮 최고기온 강릉과 속초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부터 점차 그쳐가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30도, 대구 29도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3m,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